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달리는 기차는 한 번에 빠꾸도를 하지 못한다 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장 마감 무렵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21선을 가볍게 터치한 음봉이 나왔는데, 저런 급락이 나온다 해도 한 번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강세장에서는 변동성만 커지는 정도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을 달리는 기차가 한 번에 이 역회전, 유턴을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꼽았고요. 어제 강력하게 하락한 골드와 실버도 유럽 시장 시작 전까지는 엄청 눌리다가 유럽 전산장 시작하면서 반등이 꾸준하게 들어왔고, 또 그 반등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조정을 주지 않고 계속 올라갔었죠. 그리고 미국장 오픈할 때까지도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장 마감 3시간 전까지 매수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빠지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하락이 나왔는데, 역시 바로 하락 전환이라기보다는 첫 반등이 워낙 과하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반등이 확인 차원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하락한 종목들 중 아시아 증시부터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모두 증시는 반등을 강하게 했는데, 금과 은도 반등을 하고 구리와 원유도 반등을 하고 비달러화들도 대부분 반등을 했는데 딱 두 가지가 반등을 못했습니다. 바로 국채와 파운드화죠. 물론 스털링이야 이제 DM 통화 중에서는 변동성이 크니까 논외로 하고, 국채가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이야기도 안 나왔지, 비달러화는 반등을 하고, 또 은행주도 죄다 조정을 받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제 국채가 제법 하락을 하면서 금리 인상 얘기 나왔죠. 그리고 비달러는 하락을 했고, 또 은행주는 금리 인상할 것 같으니까 또 죄다 올라왔고, 그러니까 똑같이 국채가 연속을 하락했는데 어제 나타난 현상이 정반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을 보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굉장히 풍부한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일 금과 은이 강력한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도 지수도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지수는 사실상 전일이 하락을 모두 감싸는 상승이 나온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기 매수세가 많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 테크 섹터에서는 대장주 테슬라가 액면 분할 이슈를 갖고 오면서 12% 넘는 상승을 했고, 애플이나 AMD, 퀄컴, 아마존, 페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대부분이 테크 주식들이 하락을 모두 감아버렸습니다. 반면 어제까지 달렸던 은행주들은 종목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섹터 로테이션까지는 할 것 없고, 그저 눌리게 되면, 특히 강하게 눌리면 테크가 됐든 뭐가 됐든 강력하게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대기 매수세를 확인하였습니다. S&P는 변동성을 5% 넘게 빼면서 지수가 상승했는데, 사실 지수 상승이 나왔다지만 추적하기에 쉬운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 경기지표가 나온 것들 중에서 이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어 CPI나 CPI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경제 지표가 발표됐을 때는 지수도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고, 또 통화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오늘 경제 지표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고, 그저 전일에 나왔던 하락이 워낙 과도했다고 여겨진 그러한 대기 매수세들이 매수를 집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시작부터 조정 없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서 포지션을 잡고 밀기 좋았지만, S&P나 다우 같은 경우에는 보잉 같은 게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다우 지수를 밀어내렸고, 또 기름 주식도 코노코필립스를 제외하고는 엑소엠이라든지 쉐브론 이런 것들은 그닥 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러셀은 플러스 1%에서 출발한 증시를 종가까지 보합으로 밀었는데, 아무리 테슬라 액면 분할 때문에 나스닥이 강했다지만 나머지 시장들은 조금 불안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이상적인 상승은 아니다. 즉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 주도주에는 대기 매수세가 집행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올드 이코노미에 뭐 강력한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작은 조정 정도에는 그런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콩 증시도 개별 종목 이슈로 강하게 상승을 했고 또 니케이나 코스피도 하락을 모두 이겨내는 그런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그러나 위험자산 전체에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유로존 산업생산 6월 산업생산 제외하고는 미국의 CPI나 코어 CPI 모두 강세를 보였고 또 원유 재고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생각보다 오르지 못했습니다. 또 구리도 그 시가에 그 시기에 못 오르고 하는 것은 지금 돈들이 대부분 증시에만 몰려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일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나온 날인데 이것도 시장이 보여주는 현재 힘으로는 어떤 악재가 나와도 모두 흡수할 태세입니다. 나머지 시장도 좀 살펴보면 이 유럽 세션이 시작하면서 대부분이 비달러 통화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도 0.4%, 유로 엔도 0.77%, 오지달러도 0.24%등 대부분의 비달러화들이 상승을 하고 달러는 조정을 받았는데 독일 증시는 이 장 초반에 거의 뭐 2시간 정도 굉장히 짜증나는 횡보 장세를 보이다가 후장 들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또 급등까지 나오면서 전일이 고가를 돌파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유로화와 이 독일 증시의 어떤 상승 속도나 패턴은 달랐습니다. 즉 독일 증시는 초반에는 약했는데 유로화는 초반부터 굉장히 강해서 미국 세션 시작할 때 거의 슈팅까지 주는 등 약간 속도가 좀 달랐죠. 즉 통화시장이 더 먼저 반응을 했고 증시는 늦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소화도 생각보다 오름폭이 약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DM이냐 EM이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EM 경제는 그닥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이 증시가 반등을 하고 또 원자재들도 올라왔다 하지만 EM 통화는 그닥 상승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참 오늘 엔화가 좀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CME 니케이 선물이 유럽 일본 시장 마감하고도 또 올라서 2% 넘는 상승을 했는데 이 최근의 고가를 돌파한 상황이라 이 길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기간 조정에 들어갈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원유 재고는 직전 대비 450만 배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실적이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이후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며칠 동안 그런 상승하던 것을 억지로 누르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장 시작부터 롱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롱 들어왔고 그리고 이어 유럽장 시작하면서 이미 한참 올라서 출발한지라 원유 재고 발표 시에 발표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름이 밀리거나 또는 급등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위아래 꼴에 만들더니 다시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상당한 양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줬는데요. 그 이후에 현물시장 마감을 1시간 앞두고 다행히 장중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급등이 나와서 그나마 분위기를 달랬습니다. 다만 현물 마감 이후에는 도로 밀렸는데 아무래도 기름과 구리, 금 같은 나머지 원자재들이 이 빠른 강세를 이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일 금리가 바닥권이라 이제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인플레 해지 종목으로 생각했던 골드와 실버가 폭락하고 또 달러 반등하고 또 나스닥을 급락했었는데 이런 것이 똑같이 오늘도 채권 가격이 하락을 이어갔지만 그런 어제 나온 것들이 언와인딩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제의 논리가 오늘은 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리가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동안에 과다하게 달렸던 종목들의 흔들기, 즉 기간 조정으로 전환되는 그런 흔들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제 어제 나온 것은 얼마나 한번 세게 때렸을 때 버틸 수 있는가를 테스트한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도주의 손바뀜이 일어날 때는 이
과도기에 변동성이 증가가 수반되는데, 변동성 자체가 증가한다기보다는 일일 변동이 방향성과 진폭이 거칠어진다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선물 옵션 만기일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